안녕하십니까. 백년산나라 대표 박정재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 제가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은평구에 대한 내용을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 대한 브리핑 내용의 간략본과 그 다음에 후기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찍었던 영상은 서울혁신 캠퍼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서울혁신 캠퍼스는 원래 개발 계획은 이노스토리텔이라는 호텔과 컨벤션이 결합된 건물과 혁신 아케이드가 들어설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서 서울연구원과 글로벌 오픈 캠퍼스,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학교 은평 캠퍼스, 이것들이 들어선다는 발표들이 있었죠. 서울연구원의 일자리와 글로벌 오픈 캠퍼스, 서울시립대학교 은평 캠퍼스가 들어섬으로써 젊은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들이 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굉장히 좋은 여건을 통해서 상권의 변화 그리고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쉐어하우스가 혹시라도 생길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청년 역세권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렸습니다. 불광역에서 도보로 약 3분 정도도 채 걸리지 않는 곳에 서부 시외버스터미널 자리가 있었습니다. 서부 시외버스터미널 자리가 서부경찰서 임시청사로 이용되었고요. 그 옆에 있는 모델하우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주차장, 이 세 개의 블록이 같이 개발되는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청년 역세권 임대주택으로 들어서는 것이죠. 그 좋은 부지가 사실은 일자리나 사람들의 편의시설들이 들어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것이 아니라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서서 약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섬으로 인한 상권의 변화 그리고 낙후됐던 건물들이 역세권 임대주택으로라도 들어와서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불광 5구역, 대조 1구역, 그 다음에 가련 1구역에 대한 재개발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어요. 불광 5구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심의가 통과돼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조 1구역도 이주가 거의 다 끝나서 철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련 1구역은 시공사를 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서 독바이 역세권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렸습니다. 독바이 역세권 임대주택의 경우는 지금 현재 롯데캐슬이 공동시행자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공사로 롯데캐슬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에 대해서 다툼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씩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광 5구역과 독바이 역세권 개발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향후에 신분당선 북부 연장으로 인해서 신분당선이 독바이역에 들어선다고 한다면 불광 5구역은 3호선과 6호선 불광역, 그 다음에 6호선인 독바이역과 신분당선인 독바이역 총 3가지의 노선을 갖게 되는 트리플 역세권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GTX A 노선에 대한 얘기도 했었습니다. GTX A 노선이 들어서고 나면 어떻게 근처가 변할지에 대한 내용을 살짝 집어봤었는데요. 재밌었던 것은 강남역까지 3호선을 이용할 때와 GTX A 노선을 이용했을 때의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날까, 그 시간 차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GTX A 노선을 이용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한번 다뤄봤고요. GTX A 노선은 사실은 동탄 2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강남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개발되었던 철도입니다. 따라서 그 GTX A 노선이 변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내용은 동탄 2신도시에 답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동탄 2신도시의 포스코에 대한 내용, 시범단지에 있는 포스코 아파트에 대한 내용도 같이 살짝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 근래 찍었던 내용은 수색증산 뉴타운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색증산 뉴타운은 사실은 양도 방대하고 할 얘기도 많아서 총 4개의 꼭지로 찍었는데요. 하나당 거의 40분이 넘어가는 내용도 있어서 조금 양은 방대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많이 넣어봤습니다. 물론 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향후에 제 개인 채널에서 부족했던 부분, 그 다음에 다시 집어드릴 부분, 그
그 다음에 조금 더 바뀐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색증산 뉴타운은 우선 가장 큰 축은 수색 역세권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색 역세권 개발은 총 4개 권역으로 나눠집니다. DMC 역구역, 수색 역구역, 차량기지 이전 구역, 유보지 구역 총 4개의 권역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그 중에 DMC 역구역은 우선 개발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DMC 역구역과 함께 롯데 쇼핑몰 부지는 같은 시공사인 롯데 쇼핑이 개발을 하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쇼핑이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요. 망원시장이 롯데 쇼핑몰 부지를 개발하는 것을 되게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감사원에서는 서울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빠르게 상생협의안을 받아서 진행시켜라라는 감사원 결과가 있었고요. 그것의 결과를 보고 근처에 계시는 모든 시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롯데 쇼핑이 사업이 좀 부진한 바람에 개발 계획이 뒤로 밀릴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롯데 쇼핑이 빠르게 경기 회복도 하시고 개발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DMC 역구역은 경의중앙선과 6호선 그 다음에 공항철도 이 3가지 노선이 있는데요. 다 플랫폼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갈아타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DMC 역구역을 개발하면서 복합역사를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몇 층, 지하 몇 층으로 3호선과 6호선과 경의중앙선, 그 다음에 공항철도가 들어설 수 있게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보행자도 편하게 상암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문화 쇼핑몰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통합 역사에 대한 개념, 그리고 롯데 쇼핑과 함께 지어진다면 저희 쪽에 하나의 큰 랜드마크로 자리 잡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수색 증산은 증산 2구역, 수색 9구역, 수색 8구역, 수색 6구역, 그 다음에 수색 7구역, 수색 4구역, 수색 13구역 등으로 아마 굉장히 좋은 호재를 받을 것 같습니다. 증산 5구역은 현재 총회를 거쳐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총회가 열리지 못해서 아직 집행부를 뽑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집행부가 들어서서 사업 속도를 빠르게 올려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증산 4구역도 지금 현재는 해제된 구역인데요. 이것을 역세권 개발로 바꾸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산 4구역과 증산 5구역을 한 번쯤은 주의 깊게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수색증산 뉴타운은 사실은 수색증산 뉴타운만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상암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가재울, 향동, 덕은지구 등과 함께 열심히 같이 더불어 있는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넣어서 보실 것이 아니라 한 개의 큰 바운더리로서 같이 모니터링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플러스로 마포까지 한꺼번에 보신다면 아마 수색증산 뉴타운이 움직이는 방향성과 흐름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제가 찍을 수 있는 영상은 백년산 쪽에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녹번역 재개발, 그리고 은평 뉴타운 정도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찍어보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거나 전화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